인간이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미래, 알파고부터 트랜스휴먼까지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가 온다.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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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진짜 NFT나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리는데 정말 따라가기 힘들고 NFT 이런 거 개념 알면 약간 현타가 오는 느낌이 들고 지갑 진짜 있어요. 지갑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되게 달라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되는데 그렇죠. 오늘 가장 또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인 AI가 어떻게 우리를 또 다르게 바꿔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박사님이 또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와, 정말 너무 뵙고 싶었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맨 앞에 얘기해야 될 거는 제가 인공지능 박사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쓰려고 했던 책이고요. 네. 네. 궁금한 네. 네, 현재 채널은 네. 장동선의 궁금한 뇌 네.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다루는 주제는 뇌과학, 미래기술 이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틱톡까지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좀 틱토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톤이 보통 톤이고요. 네. 유튜브로 가게 되면 텐션을 올려서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맞아요. 이 정도로 네.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틱톡 톤으로 가게 되면 안녕하세요를 아예 빼대더라고요. 그래요. 1분 포맷이니까 오늘은 NFT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NFT니까 너무 이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텐션이 이게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자 이게 방송 모든지 아니면 강연 모든지 유튜브 모든지 틱톡 모든지에 따라서 텐션의 레벨과 네. 또 이 말하는 속도도 그쵸. 다르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시청층이 40대 이상이다. 와. 그러면 지금 정도의 속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고요.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다. 그러면 너무 텐션이 느리면 안 들기 때문에 요 정도 텐션으로 가야 되고 이제 10대들한테는 더 빠르게 하이 텐션. 네. 아, 이것도 야. 배우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모두 전환이 다 가능하신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유튜브 모드 어떨까? 네, 그 정도 오늘은 텐션으로 조금 더 편안한 유튜브 대화 네, 모드로 가도록 그렇게 하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이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네. 저 김영사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 시리즈로 나온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최재천 네.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쓰게 됐고 너무 그 쟁쟁하신 교수님들께서 쓰셨던 책들이라서 뭐 역사는 주경철 교수님, 생태는 최재천 교수님 뭐 이렇게 해서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로 나와서 아마 제가 그냥 해석하건데 이게 아마 아침에 펴가지고 밤까지 그냥 훅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고판이고 중고등학생들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레벨로 네. 써달라고 했던 책이라서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는데 네. 편집자는 그러더라고요. 아 박사님 그 아들들이 힘들겠어요. 왜요? 그래도 아직 어렵다. 네. 이게 쉽다고 썼으면 네. 아들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다. 그래서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꼭지는 장동선 박사님께서 맡아주세요 해서 이렇게 쓰시게 된 거죠. 원래는 네. 뇌와 인공지능의 미래였어요.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AI 둘은 어떻게 같이 진화하게 될까. 네, 네. 그래서 원제는 그거였는데 뭐 아시겠지만 책의 경우 마지막 출판 전에는 또 약간 그쵸. 그 제목이나 컨셉을 살짝 바꿔서 AI에 조금 초점이 맞춘 제목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크게 보면 이제 AI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AI 전문가들이 쓴 네. 너무 좋은 그 인문 서적들이 많아서 네. 현재는 좀 빼고 미래와 과거를 중심으로 그러게요. 그냥 가볍게 오버뷰 정도로 그 썼습니다. 네. AI 업데이트는 장동선의 궁금한 내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그러니까 기술은 툴이고 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꿀까 이게 항상 주 관심사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기술을 잘 만들어놔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또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접점에 있어서 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어떤 그 사회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네. 책에서도 조금씩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독후감 발표 시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독서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돌아가면서 하시는 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야, 다 독후감 읽으시고. 발표시고, 네. 다 읽었고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내가 상상하는 미래상은 사람들은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국가라는 경계 없이 활동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인공지능이 들어간 기계가 도맡아 하며 인간은 편의를 누리며 풍족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인공지능이 있다. 내가 상상한 미래의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인간에게 헌신하는 어찌 보면 인간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많다. 단적으로 영화 터미네이터 속 스카이넷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가능성과 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오늘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맛깔나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다. 개인적으로 무척 관심 많은 주제라서 지금부터 이어질 시간들이 더욱 기대가 된다. 라고 네. 적어봤습니다. 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인공지능에 대해 알고 싶나요? 그럼 이 책을 읽으세요.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은 영화나 유튜브에서 본 단편적인 이미지이거나 뉴스에서 만난 짧은 토픽들일 수 있습니다. 알렉사나 쉬리, 빅스비일 수도 있고요. AI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이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든 인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갈지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전망, 철학적 고찰이 흥미로웠는데요. 딱 대중에게 필요할 만큼의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고본의 책이었습니다. 새롭고 낯선 변화들에 가끔 압도당하는 느낌도 받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개념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술과 지식을 흡수한 정도가 삶의 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시기에 낯섦들을 밀어내지 말고 친해지려 노력한다면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만들어 나간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책입니다. 예,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마지막 빠숑님.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책과 영화 소개가 있어서 책과 영화를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동명 영화가 있어요.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스필버그 네. 감독의 200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AI라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그걸 보게 되면은 과연 이제 AI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토피아가 있고 디스토피아가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걱정을 하거나 우려를 하기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 희망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같이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 책에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책 열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오는데 같이 보신다고 하면 아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열심히 읽었죠? 네, 그러네요. 맞아요. 사실 담고 싶었던 영화들이 되게 많고 영화 속에 나오는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좀 풀기도 하고 책에 나오는 개념들도 풀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AI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넓은 범주라서 인공지능이라서 그러게요. 사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떠올리느냐가 다 다르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아마 서문에서 시작을 하고 썼을 텐데 사람마다 AI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누군가는 스카이넷을 떠오르고 네. 누군가는 시리를 떠올리고 네. 또 이제 프로그래머라면 그냥 프로그래밍 랭귀지 코드를 알고리즘. 떠올릴 거고 그래서 참 떠오르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려고 했던 시도고요. 원래는 이제 그 뇌와 AI의 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그 둘을 대조시키면서 쓰고 싶었냐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버전이에요. 지금은 쉬운 너무 네. 버전이 궁금해요.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크게 세 챕터로 갔어요. 일단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의 기본. 이거는 유전자와 DNA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이고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인공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죠. 책 안에도 좀 담겨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생명. 네. 생명을 관장하는 거는 DNA. 자, 근데 DNA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적자 생존이고 내가 어떤 DNA를 가지게 될지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나 이제 곤충이나 이게 DNA를 통해서 진화하는 과정은 이게 내가 안 좋은 DNA를 가지면은 죽어 없어지고 그렇죠. 좋은 DNA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으니까 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내가 네, 어떤 네, 유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뭐 그렇죠. 근데 뇌라는 게 생겨나면서 두 번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 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네. 살아있는 내 생 안에 타고난 프로그램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본능은 달콤한 게 있으면 무조건 많이 양분을 축적해둬라 이러지만 내가 이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면은 본능에 반하는 다이어트라는 걸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그렇게 힘든가 봐요. 네네네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타고난 프로그램을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뇌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학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로 설명하게 되면은 사실 생존 게임이거든요. DNA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 생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미래를 잘 예측할수록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쓰나미가 몰려온다. 뭐 이제 뇌가 없는 존재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냥 쓸려 내려가거나 물에 잠기거나 이러겠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쓰나미가 온다는 거 알면 미리 도망치거나 산 위로 올라가거나 날아가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쓰나미가 온다는 걸 보고 감각기관이 필요하고 네.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거나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운동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5억 년 전에 생겨났던 최초의 뇌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절이었고 요게 이제 삼엽충에도 있었지만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해서 그 신경절이 복잡해지면서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예측을 해요. 네. 근데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무한히 많이 저장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중에서 이것만 알아두면 이것만 보면 예측할 수 있어라고 하는 내 생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게 네. 결국은 이제 지능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생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뇌가 생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지능이 네.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레벨이 재밌는데 연결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화로 보게 되면 사실 진화의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긴 하지만 2만 년 전 인간의 뇌와 지금의 인간의 뇌가 그렇게 아주 많이 막 2배, 3배 막 진화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조그만 것들 하나하나가 바뀌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뇌의 용적이 몇천 년 전에 줄어들었다라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 또는 뇌 자체가 하드웨어가 진화하는 레벨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진화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이 되고 한 세대 안에서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는 것 자체가 사회라는 걸 통해서 집단 지성으로 우리는 진화를 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유전자 레벨이나 뇌 레벨에서 진화하는 속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게 연결. 네. 사회적 지능 가설은 이제 연결이라고 해서 이제 뇌의 진화는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생명과 유전자, 지능과 뇌, 네. 그리고 연결과 인간의 어떤 문화 이 세 레벨로 축을 놨고 네. 그럼 그거에 상대하는 인공지능의 그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최초에는 뭐 로봇을 만들거나 뭐 이제 그 태엽식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뭐 태엽 장치의 인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 생명을 창조하려는 시도. 거기서 더 가서 지능을 창조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예.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어떻게 하면은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 또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과나 컴퓨터공학 레벨 전공자들에게 인공지능이 뭐야? 그러면 인공지능 이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기계 학습.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만든 지능이 뭐냐?
학습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계다. 네네. 그렇다면 기계가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을 넣어주면 그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뭐 딥러닝도 있고 생성 적대적 식량망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인공지능 그게 뭐냐? 머신러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뭐 딥러닝 같은 그 알고리즘들이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 못한 레벨이 바로 처음에 그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여기도 깔고 저기도 깔고 이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흉내내는 일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능을 흉내내는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인공지능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내가 누군지를 너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진화할 수 있는 레벨까지는 못 왔는데 네. 저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다른 존재를 인지하는 인공지능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결 레벨에 있어서는 아직 그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요거랑 패러렐로 맥스 태그마크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자, 인공지능 연구자가 그 썼던 또 개념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라이프를 생명을 라이프 1.0, 2.0, 3.0으로 정의를 하고 라이프 1.0은 방금 말한 DNA 레벨, 네네. 그냥 타고난 본능대로 행동하고 라이프 2.0은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근데 라이프 3.0은 되게 재밌는 게 스스로의 소프트웨어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몸까지 바꿔 탈 수 있는 존재가 라이프 3.0이 된다. 인간이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경우에는 내 뇌가 가진 한계가 있는데 내가 다른 뇌로 옮겨 타가지고 얘가 더 똑똑하니까 이 뇌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나 연산 능력이 좀 모자란데 반도체 이거 좀 모자라. 그럼 스스로 인공지능이 반도체 디자인을 해서 지금보다 연산 파워가 100배가 되는 반도체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다 옮겨 탈 수 있는 스스로의 하드웨어까지 디자인하고 옮겨 탈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이거 막강하다. 이건 이제 라이프 3.0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없는 존재지만 생겨나고 있는. 야, 너무 재밌다. 제가 유튜브에 AI나 그 인공지능을 쳐봤어요. 어떤 키워드에 가장 끌리는가 궁금해서. 근데 무시무시한 AI에 제일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디스토피아. 근데 지금 딱 들어도 되게 무시무시할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막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이유가 예. 인간의 뇌는 부정적이고 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자극에 제일 큰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는데 뭔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나랑 상관없지만 전쟁 뭐 이러다가 네. 막 정말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위협을 느끼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신호를 볼 때 네. 뇌가 훨씬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하고 좋은 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죽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 불안한 무시무시한 거는 나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주의 집중이 갈 수밖에 없는 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영화들도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그런가 봐요. 네. 책을 쓰다가 보니까 예. 첫 챕터가 이제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책에 못 썼는데 나중에 북토크 하다가 와 이거 이렇게 썼으면 재밌었을 걸 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뭐예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네. 첫 문장을 첫 문장. 보면 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 있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맞아요. 불행하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유토피아 얘기를 할 때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예로 들지만 이 유토피아를 건립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사람이 썼어도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노예들이 나 대신 일을 하고 나는 놀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시작인데 예. 그 노예를 기르건 아니면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걸 대신하게 하건 유토피아를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쨌든 내가 일 안 하고 네. 누군가를 일을 시키면서 행복하다.
되게 패턴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 예.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영화들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불행하고 망하기 위한 길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한 길은 어쨌든 다 비슷하게 통하는 것 같은데 망할 수 있는 길들은 그냥 이 길로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박사님? 그렇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유토피아는 그리는 방식이 되게 비슷하고 왜 디스토피아는 이렇게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되기가 어려워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쨌든 잘 되고 나면 이게 성공의 방식이라고 뭐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네. 안 될 수 있는 방식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그런 많으니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같은 것들은 충족시키는 게 좀 단순한데 그걸 충족이 안 되는 이유가 되게 많은 건가? 그리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그게 또 돈이 되니까 또 또 이런 요 이유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맞아 부동산 채널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집을 팔 때 성공하면은 집주인은 한 명뿐이지만 네. 집을 못 산 사람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수가 거잖아요. 많을수록 그렇죠? 네. 프리미엄이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못 사는 방식은 수없이 많이 있는 거고 집을 살 수 있는 건 결국 한 명이다. 네네. 네, 집 얘기는 그만하라고 하는. 네. 네. 저는 그 첫 챕터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박사님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도 계실까? 궁금했어요. 네.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아니면 뭔가 중간 지점일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